이 신재민 사무관이 세 가지가 다시 말해서 억울하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유서에도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를 실망했다는데 뭐에 대해서 실망했는지 하나하나 좀 보면요. 우선 경제부총리를 대면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당시 경제부총리는 이제 김동연 부총리죠. 원칙상 서열 3위인데 신전 사무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총리가 대통령 보고를 원하는 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고파스라는 데 글을 올렸는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대면 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스크린을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일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대면 보고 이거 정례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대면 보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청와대에서 다시 말해서 비서들이 이거를 스크린을 다시 말해서 검사를 하고 해야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스크린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연하죠. 서열 3위인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경제부총리인데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데 수시로 대통령하고 대면 보고를 해야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이거를 청와대 비서실에서 스크린하는 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신전 사무관이. 그 실제로 공개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비공식 일과가 공개가 된 게 있어요. 그건 뭐 정규적으로 공개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일과. 그런데 지난해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김동연 부총리 원래 보고는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0월 달까지 10개월 동안에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을 대면 보고한 게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 이게 뭡니까? 경제가 지금 죽쓰고 있는 마당에 그 박근혜 정부 불통불통하면서 그러더니 이거 뭐 더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신재민 차장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똑같은 라이브방이 두 개가 만들어졌다는데 그 라이브방 하나는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1월 2일방, 1월 3일방 이렇게 두 개가 라이브 방송이 지금 뜨고 있답니다. 근데 1월 3일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유튜브 측에서 이게 뭐 약간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잘못됐나 본데요. 그 날짜를 보시면 압니다. 1월 3일방, 1월 3일방으로 오시면 지금 생방을 보실 수 있는데 1월 2일방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1월 3일방, 오늘 1월 3일이죠. 오늘 방으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두 개가 생성됐나 보네. 그거 또 문자로도 좀 적어 주십시오. 1월 3일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까 저도 보니까 두 개가 떴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잘못됐는지, 그걸 삭제를 안 되는지. 1월 3일방으로 들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원래 보고를 대통령한테 하질 못했다. 1월부터 10월 달까지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는 건 하지 못했다는 거죠. 청와대 비서실에서 다시 말해서 스크린하면서 막았다는 건데 이걸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장하성과의 알력이 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하성 전 정책실장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정책 기조가 안 맞아서 그래서 좀 불화설이 있었죠. 그러면 이런 걸 추측할 때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손을 들어주고 김동연 부총리를 약간 왕따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 못 만나게 했다는 거죠. 이걸 신재민 씨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익 제보, 내부 폭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부 고발자 변호 요청 거부한 민변. 우리
우리 이봉규 TV에 들어오시는 분도 민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민변에 변호 요청을 했어요. 신재민 사무관이. 그랬더니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변 이 양반들 참 자기네 편 아니면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네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신재민 사무관이. 이제 이 신재민은 그렇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였더라도 나는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차라리 그때 행동했으면 민변에서 도와줄 거 아니냐, 도와줬을 거 아니냐, 여론도 좋았을 것이다. 민변 출신의 모든 변호사가 신재민의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고선 실망했다는 겁니다. 민변 이 사람들 그러면서 무슨 자기네들이 변호사라고 내 편만 변호하냐? 내 편 아닌 변호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변호사야? 이 민변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잘못 돌아가는 것 중에 한 집단이 민변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민노총, 민변, 그 다음에 전교조, 이 세 집단이 아주, 아니 그런데 민변 변호사 모임만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 편이 아니라고 이 민변 출신의 모든 변호사가 신재민의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그 얘기가 왔대요. 의뢰를 하니까 민변에 의뢰를 했대요. 그랬더니 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신재민의 사건 맡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야. 야 이거 내 느낌인데요. 이것도 자살을 선택할 결정적인 이유였겠네. 막 고발을 하지, 국가에서 나를 고발하는데 나는 일개 사무관이고 이거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국가 자체에서 나를 고발을 했는데 나도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민변에 연락을 했더니 민변에서 모든 변호사가 맡지 않겠다. 엄청난 프레셔를 느꼈겠네. 그래서 실망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사건을 담당해준다는 분도 민변 소속인 것을 공개하지 않고, 민변 소속이 하는 사람인데 공개하지 않고 형사사건 한정으로만 수임해준다고 했대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재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네요. 신재민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로 재수가 없다. 민변에 대해서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변호사들 모임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문제가 많은 게 공부 잘해서 그냥 달달달달 법조문에 와서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이러고 또 자기들끼리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변호 안 맞고 또 정치적으로 막 발언하고. 민변.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또 민노총에서 또 얼마나 또 저를 씹어대겠습니까? 저도 무슨 일 당하면 민변에서 또 안 맡아주겠죠. 민변의 요청도 안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실망. 신재민의 세 번째 실망은 최초 폭로 과정에 대한 후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미숙했다. 자신의 폭로를 좀 더 기획적이고 전략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어설펐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어설픈 폭로로 인해서 너무 역공을 당했다, 이런 얘기인데 신저 사무관의 그 유서에서 밝힌 겁니다. 제가 너무 경박하게 행동했었던 것 같다. 원래 이러지 않았다. 더 멋있고 괜찮았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폭로 과정에 대한 뭔가 약간 실망이죠. 자기 자신 실망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난해 12월 29일 처음으로 이 폭로하면서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 메가스터디라는 인터넷 교육
업체 거기 계약했거든요. 그 광고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미숙했다는 거죠. 그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바로 이 점을 공격하면서 너 돈 벌려고 거짓 폭로한 거 아니냐? 진위가 의심된다. 이게 막 분물처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내가 괜히 메가스터디 그런 거 얘기한 게 좀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좀 어설펐다 이런 얘기. 폭로 과정이.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나는 일베 회원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좋아하지 않는다. 정치도 하고 싶지 않다. 나의 진실, 진위를 왜곡하지 말아달라는 유서의 항변입니다. 죽으면서. 아니 죽으면서 이런 글을 쓰는데 이것도 뭐 가짜일까요? 가짜면 왜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단 하나뿐이 없는 목숨을 선택하면서 유서를 쓴 건데 그 유서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파들은 또 그 유서도 또 가짜라고 공격하려나? 어디 그 반응을 한번 두고 보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봉규 라이브 지금 방송하는 건 2개가 창이 떠 있답니다. 1월 3일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1월 2일 방은 어저께 한 거니까 그 잘못된 겁니다. 네. 어저께 지나간 거예요. 곰두리님 무는 폭주족이다. 모모 초이스님 저렇게 순진한 애들이 좌익들에게 선동당하고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 솔향님 조국처럼 뻔뻔한 인간도 있는데 JS 세호님 서님 나라 폭망을 왜 나설 거냐 자한당 한국당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미 이런 사람 이렇게 의롭게 내부 고발을 하면 그거 가지고 잘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못한 거 신재민이 한 건데 진짜 답답해 진짜. 이순신님 우파는 좌파처럼 해야 돼. 좌파처럼 해야 되는데 좌파들이 이런 건 무지하게 잘하잖아요. 아유 지난번 보십시오. 그냥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뭐 나오니까 문건 나오니까 그거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냥 뭐라 치잖아요. 응? 우리는 이런 거 대형 문건이 나왔는데도 우파들은 제대로 못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인 팡님 1월 3일로 옮기세요 해주셨네요. 실시간 라이브 창에 1월 3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누가 공작을 했나? 왜 1월 2일, 1월 3일 2개 창을 띄워놓고 그래? 이거 공작이 들어간 거 그건 아니겠죠? 예. 언덕저편에 1월 2일 방 더 많이 보내. 1월 2일 방은 그건 라이브 아닙니다. 이제는 1월 3일 방입니다. 네, 이것도 이게 참. 진실님, 고용태는 의인으로 하는데, 그렇죠? 고용태 그때 보셨잖아요. 의인을 만들면서 그 흉악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면서 난리를 치면서 이런 진짜 의인은 범죄자 취급하고 그렇게 온 국가가 나서서 공격을 해야 되고 민주당도 그렇고 산천초목님 좌파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숲을보자님 나경원부터 고생을 안 해봤으니 뭐 웰빙이다. 진짜 이게 좀 투사들이 없나? 이분 뭐 이렇게 생명부진이 뭐 이렇게 많이 긴 글을 써주셨나? 쟤들은 나서서 도와줍니다. 우파도 좌파들 서로 돕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금전적으로라도 도움을 드리면 많은 국민들이 가진 자라는 꼬리표로 아각거리면서 아각거리던 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셨다네요. 고승희님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옮기는 게. 권재우님 언론이 침묵하고 포털이 침묵하는데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러게 말씀입니다.